이슈 토크. 네,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 짚어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주 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치권과 당국이 교원에 대한 인성검사를 강화하고 더 체계화하는 법안들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슈 토크 오늘 하늘이법에 대해서 교사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원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엄태영 정책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보면서 정말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우선 저도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보다 근데 앞서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네. 그 다음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건 이후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왔습니다. 교사들의 정신건강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가? 위기 신호가 있었음에도 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네. 또 학생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 나가면서 학교 내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좀 강화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받으셨을 것 네네. 같습니다. 당시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복직을 한 상황인데 이게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건강에 이상이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좀 많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2024년에 전교조와 녹색병원이 함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 조사라는 걸 했었습니다.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76.1%가 업무로 인해 심각한 소진을 경험했으며 30.4%는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응답자의 80%는 교사의 업무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특히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이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이 잘 드러납니다.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도 출근한 교사 99.9%였습니다. 36.7%는 열흘 이상 아픈 상태로 근무를 지속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일반 직군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경도의 우울 증상을 보인 교사가 23.4%,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 교사가 43.9%에 달했습니다. 특히 20대 교사의 경우에는 63.4%가 심한 우울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 문제가 있을 때도 교사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알리는데 부담을 좀 느낍니다. 치료를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네. 또 이 아이들을 내가 계속 가르쳐야 된다라는 책임감에 좀 짓눌려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교사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와, 이게 조사 결과가 2024년 1년의 그런 조사 결과인데 상당히 좀 충격적인 네, 것 같습니다. 교원들의 심리 지원이 정말 절실한 것 같은데요. 상담 기구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도 또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 예전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걸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원하는 교사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지원 체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네.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3만 5천 명의 교사가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라고 봅니다. 예. 또한 교육부에서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면서 변호사나 상담사 등 인력을 충원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늘어난 네. 이 상주 인력이 187명입니다. 2023년에는 131명이었으니까 늘어난 건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전국 교원이 약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아. 이걸 감안한다면 상주 인력 한 명당 약 2,700명 정도의 교원을 담당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숫자로는 교사들이 필요할 때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네, 지역별 인력을 확충하는 게 먼저겠고요. 예. 동시에 접근성도 좀 높여서 더 많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상주 인력이 아주 소폭 늘어났는데 교원의 수에 대비를 했을 때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라는 게 여실히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질병휴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도 점점 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 원인을 분석할 수가 있나요? 우선 최근에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2023년 4월 2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질병휴직을 신청한 교사가 총 1,973명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는 1,528명이었는데요. 꽤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굉장히 증가했네요. 네.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1,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도 각각 412명, 289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이러한 수치를 아까 말씀드렸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 결과 연결지어 본다면 교사들이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직무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최근에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침해 대상이 주로 초등학교인 걸 고려해 본다면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교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정신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의 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진짜 불과 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죠. 서희초 교사 네, 사망 맞습니다. 사건도 그 이후로 이제 이게 교권 침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교사의 질병휴직이 굉장히 지금 늘고 있는 추세인 건 맞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유로 질병휴직을 내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 구체적인 질병휴직의 사유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런 뭐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서 또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을 또 해야 한다. 점검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물론 일부 좀 필요하다 이런 네.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점검을 의무화하거나 강제적으로 시행한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이거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 요새는 조금 줄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정신병원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정신과 진료 받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그렇게 진료를 받았을 때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받고 싶고 점검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가장 걱정하는 건 그 결과가 불이익으로 혹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점검보다는 네.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절대적인 그리고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슈가 된다면 지원 중심으로 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네. 이 점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 일 있고 나서 막 언론에서나 혹은 국회에서나 네. 뭐 법안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랬는데 전교조에서 급하게 주말 사이에 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교사 의견 조사를 조금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질문이 이런 거예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에 선생님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이런 질문에
79.7%의 교사가 교사 의견 수렴 없는 섣부른 대책 발표에 무기력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정책들이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되니까 자존감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무기력감을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두 번째로 나온 게 74.8%의 교사가 사고 원인을 교사 정신질환에만 맞추는 게 신분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 뭐 약간 배제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 특히나 이제 현장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할 텐데 네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뭐 당정협의회 뭐 하면서 다양한 대책들을 법안으로 또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정신질환의 검사 의무화 법안, 이런 것도 거론이 됐는데, 지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교직사회 분위기가 현재 좀 어떤지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실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좀 이어서 얘기하자면 이 검사 의무화라든지 뭐 이렇게 대책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런 검사 의무화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치료받는 것을 좀 숨기려는 경향이 강해지지 않을까. 회피하고. 네, 예. 회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받는 것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요. 만약에 정신질환 검사를 하는데 그 결과가 직무나 인사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교사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치료를 회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네. 침해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울을 호소하는 교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교사들이 이제 좀 회피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더 부정적인 영향들은 결국에 학교, 학생, 교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방향들이 검사만 의무화한다. 뭐 단순하게 지금 급하게 나오는 제도들로 바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신중하게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교사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네. 또 학생 학부모의 의견들도 반영하는 법안들이 좀 나오길 희망합니다. 예. 지금 뭐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뭐 법안으로 제시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좀 눈에 띈다거나 좀 이렇게 뭐 그런 눈에 가는 그런 대책안들도 있으셨나요? 사실 눈에 띈다기보다는 네. 우후죽순 나오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더 큽니다. 근데 좀 여기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교육부에서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예. 발표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성이 확인되면 분리를 하고 치료를 권고하겠다. 그리고 늘봄학교에 참가하는 네. 초1, 2 대상 학생은 대면 인계, 동행귀가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학교 전담 경찰을 증원하겠다. 네. 또 이게 교육청 단위에서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건데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을 받으니까 네. 이거를 교원 직무 수행 적합성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예. 뭐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적용이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대전에서의 사건도 학교에 학교 경찰이 있었으면 이게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나 과연 정말 혹은 대면 동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인력은 도대체 어디서 충원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좀 있는 거죠. 네네. 네네.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 특히나 네네. 이제 바로 당장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 필요한 인력이나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되었는지에 대한 우려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대책들이 좀 어떤 낙인이나 불이익으로 다가온다면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당장 예. 실효성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네네. 방향은 좀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런 제도나 법들이 나온다면 교사는 치료를 기피하거나 문제를 숨길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담 없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겠고요. 그리고 교사들이 이렇게 좀 부담을 덜 느끼게 하려면 업무 경감이라든지 좀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위험에서 좀 벗어나게 한다든지 네. 또는 이제 최근에는 현장 체험 학습
1심 결과들이 나오면서 네. 이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법적 부담도 져야 된다는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서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좀 먼저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겠고요. 치료를 받는 게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여겨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프면 병원 가는 거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네, 그렇죠. 뭐 아프니까 이참에 쉬고 좀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자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충분한 지원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업무 부담 덜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뭐 대체 인력이 충분히 좀 마련돼 있어야겠고 예. 또 시스템도 충분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일찍 인식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문화도 네. 만들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도든 법이든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나오는 게 굉장히 좀 불안정한 법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충분한 논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를 바탕으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양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정책들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뭐 아무래도 지금 이 사건 이후로 뭐 다양한 대책들을 뭐 쏟아져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떠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엄태영 정책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치는 생활이야. 지금 시작해. 잇몸 건강은 영원하지 않아. 이치하면서 사는 거야. 대한민국 잇몸약 판매 1위. 이치는 생활이다. 이치 페이스트. 동아약품. 클릭 말고 지우세요. 받지 말고 끊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제로. 보이스피싱 제로는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합니다. 마이카를 탔을 뿐인데 케어받는 삶이 시작됐다. 상시 주유 할인 됩니다. 엔진오일 무료 교체 됩니다. 제주도 렌터카 무료 됩니다. 이렇게 다 해주는 롯데렌터카 마이카니까.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4년 9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식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깨끗한 물 주세요. 미세 플라스틱은 기본. 아주 미세한 나노 플라스틱까지 검사해 안심. 깨끗한 물 주세요. 우리 가족이 마시는 물은 깨끗해야죠. 햇빛을 차단해서 안심. 자연드림 깊은 물. OECD 기준.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오늘도 1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듣고 또 5690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안 오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는 대로 이런 비극들이 특히나 학교에서 또 일어나지 않길 많은 분들이 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끝곡으로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요 미스터 김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강혜진, 작가 유혜지, 진행의 변정현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